여러분들 저기 보자.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오늘 수업 있잖아요. 그 수업 하는 이유 잘 듣고 포인트 좀 잘 잡으십시오.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기본반 수업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는데 뭐 제가 수업할 때 뭐 시험에 이게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뭐 100번, 1000번 이야기 해봤자 너네가 문제 직접 보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요. 이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보냐면은 이제 실제 기본반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지문을 보십시오. 지문 보고 문제 푸는 건 그 다음이거든. 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문을 보시고 시험에 요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이제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출제 유형이 있잖아요. 패턴을 보는 겁니다. 패턴. 자 그러면은 출제 패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숫자를 잘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계급 뭐 건드리거나 또는 뭐 내용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 출제 패턴을 익힌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반에서 했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뭐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쭉 추려내고 그다음 시간 있을 때 그거 암기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시험 치기 전까지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암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병행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 제가 말하는 시험은 올해 2차 시험 말하는 겁니다. 2차 시험. 지금 이제 1차 시험은 좀 암기 다 돼 있어야 돼.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때 뭔가 바라는 학생들은 지금 하시면서 여유 부리지 말고 그냥 암기 계속 바닥바닥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저기 문제 봅시다. 제 1장 경찰에 의해서 나와 있고 제일 먼저 보시면 대륙법계의 경찰,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소개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대륙법계의 경찰과 그다음 영미법계의 경찰. 자, 이거 두 가지가 자 어떤 개념상의 특징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대륙법계는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다음 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들 전쟁 빼면 역사 설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전쟁을 토대로 경찰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이 있고 뭐 실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설명해 드리려고 넣어놓은 거고. 자, 대륙법계는 전쟁 많이 하죠. 자, 그럼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국가나 또는 경찰 조직은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또는 경찰 조직이 국민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네 뭐뭐 하라처럼 자 명령하고 그다음 강제하는 형태로 자 이 경찰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와 경찰 조직 국민의 관계가 자 명령 강제를 해야 되니까 서로 수평적인 게 아니라 자 수직적인 관계고 그다음 수직적이다 권력적이다 두 개가 같은 의미죠. 자, 그다음에 요놈 보시면은 일반 통치권을 토대로 한다.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일반 통치권이란 게 뭐냐면은 자, 국가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통치권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자, 밑에 있는 영미법계입니다. 자, 영미법계는 자,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자, 그래서 현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전쟁을 겪긴 합니다만 대륙법계만큼 전쟁을 자주 빈번하게 겪지는 않습니다. 그럼 경찰 개념이 형성이 될 때 자 주민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국가나 경찰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국식을 대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또는 경찰 조직이 있으면 국가나 경찰 조직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 국민들이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자 국식을 대신 지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고 자 그다음 그 대가로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수직적입니까? 수평적입니까? 수평적이고 자 수평적이다를 우리가 비권력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자 이 경찰 조직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자 넘겨받은 조직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자치권을 토대로 하는 경찰 개념이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정리하면서 조금 추가를 해드릴 텐데 이 국가, 경찰 조직과 국민의 관계를 비례적으로 파악하는 게
여기 있는 영미법계입니다. 이 비례적이다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 밤에 곡식만 지켜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거면 세금 10,000원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곡식도 지켜주고 그 다음 도둑도 대신 잡아주는 서비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거기에 맞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례적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세금도 그만큼 더 내라, 이런 관계로 파악하는 게 영미법계입니다. 비례적이다. 자, 그 다음 영미법계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시대 구분 필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역사가 기니까 제가 시대 구분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고대의 경찰 개념은 딴 거 필요 없다 그랬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기억합니까? 정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경찰 개념이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 그랬죠. 14세기 프랑스, 그 다음 14세기 프랑스에서 다시 15세기 독일로 개소가 되고, 자, 이 부분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간다라는 거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 자, 그 다음 이제 중세로 갑니다. 중세. 자, 16세기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죠. 신중심의 사회니까 자, 당연히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교회 행정이 떨어지게 되고, 자, 교회 행정이 제외되게 됐던 계기는 1530년에 자, 독일에서 제국경찰법이 제정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경찰 개념은 자, 인간 세상의 문제입니다.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경찰이라는 개념이지 신의 영역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공권력으로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경찰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경찰 국가에서, 참 중세에서 경찰 국가 17세기 경찰 국가로 갑니다. 자, 경찰 국가는 정부 형태 또는 정치 형태가 절대 왕정이죠. 절대 왕정 또는 절대 군주제라고도 하고, 이 절대 왕정 또는 절대 군주제가 형성되게 된 사상적 토대가 있습니다. 토대. 자, 그 사상적 토대가 뭐냐면은 자,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군주 주권론 요렇게 있고, 자, 그 다음 절대 왕정이니까 국왕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 강제를 하죠. 자, 대신 국왕이 명령 강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영역이 4가지가 나옵니다. 외교, 사법, 그 다음에 군사, 재정, 이렇게 4가지 떨어지죠. 그러면 이 4가지는 이제부터는 경찰입니까? 경찰이 아닙니까? 경찰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놈들을 행정이라고 부르자, 이름을 붙여준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어떤 개념으로 국한되냐면은 자, 내무행정으로 국한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내무행정은 다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복지 증진과 소극적인 질서 유지, 요렇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 이제 18세기 법치국가로 갑니다. 자, 18세기 법치국가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일단 경찰국가에서 법치국가로 넘어가게 된 계기요. 자, 시민혁명을 토대로 자, 법치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이 법치국가 형성의 사상적 토대가. 자, 여기는 왕권 신수설이나 군주주권론이 다른 내용으로 완전히 싹 대체가 된다 그랬죠. 계몽철학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 천부인권 사상, 자, 그 다음 국민주권, 자, 국민주권론과 같은 사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럼 이런 사상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법치국가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법치국가니까 이때 여러 개의 법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기본반 수업할 때는 우리 법의 명칭하고 판결의 명칭만 기억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이 법의 명칭하고 판결의 명칭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게 어떤 법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거 내용 조금 추가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경찰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요 놈은 경찰 개념으로 그대로 남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는 다시 어떻습니까?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과 그다음 보안경찰 작용,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시대 구분 마지막입니다.
20세기 현대가 되죠. 현대. 자, 지금 현재의 경찰 개념을 말하고 조금 더 엄밀하게는 2차 대전 이후를 말합니다. 자,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 개념은 특징이 뭐냐? 비경찰화요. 자, 비경찰화하고, 그 다음 비경찰화는 여기는 협의 행정경찰 작용을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키죠. 일반 행정기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청, 구청, 군청으로 싹 다 이관돼 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찰청이나 지방청, 경찰서는 여기는 부안경찰 작용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찰 기관이 부안경찰 작용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 처리합니까? 이거 처리합니까? 이거 처리하는 거고, 이건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기 있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 일단 이 기본반 수업 듣고 이제 전부 다 심화반 수업 들어오셨으니까 최소한 심화반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기본반에서 수업했던 이 내용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문제 풀면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 조금 추려내는 거고, 이제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용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저기 수업을 할 때 그 기본반하고 이 심화반하고 같이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반 수업을 할 때 아예 그냥 기출문제집 펼쳐놓고 바로 예습을 하십시오. 이제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기본반 두 번째 들으면은 처음보다는 조금 여유가 더 생기거든. 여유가 생기니까 기출문제집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번씩 쭉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습하신 다음에 자, 저녁에 저랑 같이 한번 더 하시면은 하루에 똑같은 거 3번 할 수 있잖아. 기본반에서 하죠. 그 다음에 예습 먼저 하죠. 그 다음 저녁에 또 나랑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더 암기를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루에 묶어가지고 진도를 딱 맞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루에 똑같은 걸 3번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내고 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 끝내고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자는 거지. 집에 가가지고 정 공부도 하고 싶으면 경찰학 하지 마요. 영어랑 국사 하시고. 하루에 똑같은 걸 3번이나 하는데 또 별도로 시간 내면은 좀 시간 쓰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 그래서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최소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수업을 조금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해가지고 2009년 1차 기출문제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시면은 문제 끝부분에 기출연도가 다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도 표시가 되어 있고 승진문제도 표시가 되어 있고 간부시험에서 나온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기출연도 표시가 없는 것들은 뭐냐면은 되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은 문제 공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치고 와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제가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복원. 그래서 이제 기출연도 표시 없는 것들은 참고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 자, 그래서 기출연도 표시 있는 것들 있지. 그 중에서 순경 기출문제 제일 중요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승진문제, 간부문제 두 개는 뭐 비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기출연도 표시 없는 것들은 자, 되게 옛날 문제다. 참고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틀린 것. 자, 1번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외정, 군정,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거기 보시면 외정, 군정, 재정, 사법이라고 때, 자, 외교, 군사 있죠. 외교, 군사. 옛날에는 외정, 군정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 그래서 두 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럼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외교, 사법, 군사재정이 제외된 내무행정만을 의미했다. 5. 그 다음에 이번 18세기 법치국가 시대에 이르러. 그럼 이 지문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17세기 법치국가,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법치국가는 18세기예요. 18세기에 경찰 개념은 적극적인 복지 분야는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 위생, 건축 등의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들 풍속은 몇 번입니까? 2번, 3번이죠. 그 다음에 위생은 4번, 건축은 4번이고 비경찰화의 대상은 1번이나 2번, 3번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은 형식적임의 경찰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비경찰화의 대상. 그럼 풍속경찰 거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은 3번이 땡인데, 자, 3번 지문 요놈이 실제로 어떻게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이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인데 프랑스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지금처럼 풍속이나 또는 정부 보안, 이런 걸 집어넣는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학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의 지문을 너무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은 쓸데없이 양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경찰학은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자, 정답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오답 유형이 가능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정답만 잘 보시고 그다음 손댈 수 있는 위치 쪽 그런 것들 특징만 잡는 거예요. 자,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 빼고 위생, 건축 등의 사무를 다른 일반 행정기관의 분장 사무에 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다음 거기 독일에다가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과정을 거친 나라들 잠깐 좀 추려볼게요. 자, 이건 시험에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 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 그 본질을 잠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있죠. 연합군. 자, 영국하고 미국이 연합군이었고, 그 다음 프랑스는 독일한테 점령된 다음에 자, 이쪽에 자, 같이 묶여 있었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때 자, 연합국하고 한판 붙은 추축국이 자, 여기 있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가장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예요. 대륙법계. 그 다음 여기 있는 영국, 미국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영미법계겠죠. 그럼 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가 한판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한판 붙었고. 자, 이때 누가 이깁니까? 영미법계. 얘들이 이기죠. 그 다음 얘들이 전쟁에서 졌단 말이요. 그럼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 처리 절차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영국하고 미국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보니까 요 새끼들 요거 전쟁 준비하는 동안 경찰권이 굉장히 강해져 있었던 겁니다. 경찰권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었죠. 전쟁 수행하려면 명령강제 요소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자, 요놈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권이 너무 강해져 있으니까 전쟁 이후에 경찰의 힘을 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처리하던 업무들을 다 떼내가지고 어디로 넘겨버립니까? 다른 기관으로 넘겨준 거예요. 자, 그게 비경찰화죠. 자, 그러면은 이 비경찰화라는 과정을 거친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 다음 우리나라 있죠. 대한민국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긴 한데 일본 놈들이 경찰권을 비대화시켜 놔가지고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는 비경찰화 과정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쳤겠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들이 어떤 전후 패전 처리 절차 뭐 지시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뭐 이제 조치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독일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칩니다만 프랑스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 질문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대신에 프랑스로 바꿔치기를 하면 땡 치셔야 돼요. 자, 우리 첫날 수업할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 위치 정도는 최소한 구분해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안 나오니까 그냥 빼버리고, 자, 독일 자리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땡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프랑스가 죄와 형벌법전 또는 경제처벌법전이라고 부르는 법 제18조를 통해 행정경찰은 띵띵띵띵 하시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은 띵띵띵띵 하십시오라고 최초로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자, 기억. 고대의 경찰 개념은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한다. 자, 여러분들 라틴어 폴리티아 또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 이런 건 암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언제 필요하냐면은 어디 가서 잘난 척 할 때나 필요하지 문제 풀 땐 필요 없거든. 우리가 뭐 라틴어 공부하는 게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 그 라틴어 그리스어 바꾸진 않겠죠.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자, 고대 나왔으니까 뭐만 기억하면 된다? 정치를 포함합니까? 정치를 제외합니까?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억번 정치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땡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경찰국가 시대에는 적극적인 북리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 내무행정을 말하죠. 서극적인 질서유지, 적극적인 복지 증진. 그 다음 디귿,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거기 있는 보안경찰은 2번, 3번 영역을 말합니다. 2번, 3번. 자,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 위생, 건축 등의 협의행정 영역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자, 요게 O가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풍속 영업 단속이나 교통 단속이죠.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청, 구청, 군청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그럼 거기 보안경찰을 포함합니까? 보안경찰을 제외합니까? 제외. 그래서 아까 풍속경찰, 보안경찰 이렇게 자 보기만 바뀐 거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1번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립되기가 된 계기는 띠토 판결이다라고 나오죠. 자, 띠토 판결은 저희가 한 3주차 정도 진도 나갈 때 경찰 작용법 시간에 띠토 판결이라는 게 잠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을번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관련이 있죠. 자, 요거 나왔으니까 내용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페이지 볼게요. 교과서 6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확립과 관련된 사항 박스가 있을 겁니다. 박스. 자, 그러면 거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 다음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두 개가 있죠. 두 개 묶어두시고 이건 둘 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 다음 밑에 프랑스의 경제처벌법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두 개 묶어두시고 이거 두 개는 당연히 프랑스에서 제정이 되겠죠. 자,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법이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프로이센 일반란트법부터 마지막에 있는 지방자치법전까지 전부 다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까 공통적인 내용들 다 뭐 들어가 있다? 질서 유지만 하고 그 다음 복지 증진은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질서 유지만 하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보시면 1794년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 제2항 제17호는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내용 잘 보시면은 복지 증진하라 돼 있습니까? 질서 유지하라 돼 있습니까? 질서 유지하라 돼 있죠. 그다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보시면 1931년에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찰 복지 증진하라 돼 있습니까? 위험 방지하라 돼 있습니까? 위험 방지하라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은 똑같이 위험 방지한다 돼 있으니까 그걸로는 구분을 못 해요. 거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보시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부분에 색칠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부분, 자, 암기를 조금 해두시고, 자, 지문을 읽다가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마찬가지 내용 읽어보시면은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돼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프랑스 경제처벌법전이나 지방자치법전도 위험 방지하라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구분을 할 거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보시면 1884년에 제정된 자 동법 제97조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안전, 질서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앞에 뭐라 돼 있습니까? 자치체 경찰은 이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 자치체 경찰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처벌법전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전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법전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기하셔야 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나오면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입니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까? 경찰행정법.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내용과 관련된 거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1번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자, 여러분들 경찰국가와 계몽철학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까? 관련 없죠. 계몽철학은 법치국가, 그 다음에 경찰국가는 왕권 신수설 또는 군주주권론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띵가띵가 나오니까 1번 볼 필요 없고 땡이에요. 땡. 그 다음 2번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내용 잘 보시면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구나라고 보셔도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비경찰화란 행정경찰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입니다. 영업이나 건축, 보건, 위생 등의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경찰화란 행정경찰 영역에서라고 되어 있죠. 사법경찰 영역은 비경찰화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비경찰화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경찰 영역이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2번, 3번,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4번을 떼내가지고 넘겨주는 게 뭡니까? 비경찰화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 영역은 비경찰화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경찰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를 전부 다 이관하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친화적이다, 그 다음 비례적이다, 수평적 관계로 본다. 자, 비례적이다는 아까 설명드렸죠. 더 많은 서비스 제공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세금 더 내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경찰의 역할,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내용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페이지 잠깐 볼게요. 4페이지. 교과서 4페이지 보시면은 로마 숫자 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이라고 있고, 거기 가로 1번에 보시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 형성을 할 때, 자,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발동 범위, 그 다음 성질을 기준으로 경찰 개념을 연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명령강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디까지 발동을 할 수 있느냐, 발동 범위인데, 자, 고대에는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이 발동 범위였죠. 근데 중세가 되면은 교육을 제외한 영역이 발동 범위였고,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을 제외한 영역이 경찰권의 발동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성질요,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작용을 어떤 범위까지 발동을 할 수 있느냐 기준으로 형성이 된 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입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경찰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를 토대로 경찰 개념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자, 경찰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경찰 작용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대륙법계예요. 자, 그러면은 영미법계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영미법계로 오시면은 교과서 7페이지에 로마 숫자 2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거기 가로 1번 보시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체인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능 또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을 연구할 때, 자,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연구를 합니다. 자, 기능이나 역할은 같은 말인데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곡식을 대신 지켜주는 역할, 또 도둑놈이 내 곡식을 훔쳐가면 그걸 대신 잡아주는 역할 또는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 1번 제일 끝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경찰이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를 토대로 경찰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럼 잘 봐, 대륙법계와 뭐가 다르냐면은 경찰이란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 경찰 활동이란 자,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처럼 명제가 어떻습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요, 경찰이 하는 활동 중심으로 경찰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영미법계는 기능 또는 역할 중심으로 경찰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명제도 경찰이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는 명령강제의 성질을 가진 국가 기능을 어디까지 발동할 수 있느냐, 발동 범위, 성질 기준으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경찰 그 자체의 개념이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형태의 명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놈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 개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4번 지문 다시 봅니다. 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로 본다. 그 다음에 경찰의 역할,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자, 기억.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로 개수되어. 자, 위치 잘 보라 그랬죠? 프랑스에서 독일로 갑니까? 독일에서 프랑스로 갑니까? 프랑스에서 독일로. 기억번 땡. 자, 니은. 16세기 나오니까 머릿속에서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중세 떠올라야 될 거고, 독일의 제국경찰법 제정으로 뭐가 떨어진다? 교회가 떨어져야 되죠. 뒤에 붙어 있는 거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법은 17세기 경찰국가와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 디귿. 1795년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그냥 질서 유지죠. 질서 유지. 복지 증진이 아니고 질서 유지. 그 다음 리을번.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경찰관청은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 공주 및 그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면은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의 내용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시면은 이거 승진에서 나온 건데 조금 출제 오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고대 및 중세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정치, 헌법을 지칭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고대의 경찰 개념이죠. 고대. 중세는 어떻습니까? 교회 행정이 제외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승진 시험에서는 저기 뭐 이런 출제 오류가 있어도 뭐 누가 정답이 신청 안 하면은 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 1번 줄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뭡니까? 고대의 경찰 개념이니까 자, 그거 그냥 체크해 두라고 그냥 그렇게 줄쳐놓은 거고, 그 다음 이번 17세기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적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경찰 개념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8세기 독일에서는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적극적인 복지 분야가 제외,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되었다. 자, 해당 지문에서는 뭐 독일, 프랑스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어차피 대륙법계는 다 이랬거든. 그 다음 네 번째,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치체 경찰은 띵띵띵띵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에 규정이 있는 내용이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들어가 있을 내용이 아니죠. 땡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6번이나 7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8번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건너가도 너네는 다 풀어보고 와야 돼. 저는 이게 문제 개수가 많아가지고 다 풀면은 수업 시간 안에 진도를 못 끝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나 또는 특이 지문 위주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풀어보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나오죠. 자,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저희가 개념만 잠깐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일단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이만큼 있죠. 자,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이만큼 있고, 자, 우리는 보통 1번, 2번, 3번, 4번 나눠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적 개념, 그 다음 제도적 개념, 그 다음 실정법상의 개념, 그 다음 실무상의 개념이죠. 그 다음 저기 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요.
자, 그 다음 우리 1번 있죠. 1번. 이 1번 영역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뭡니까? 자, 경찰이 수행하는 명령강제 요소가 없는 작용들이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경찰, 그 다음에 보안경찰, 자, 그 다음 사법경찰이요. 자, 사법경찰은 우리가 수사경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서비스 제공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 4번 영역입니다. 자, 4번 영역은 우리 경찰이 아니고 일반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명령 강제를 말하죠. 자, 여기에 뭐 들어가요? 건축경찰도 있고, 그 다음 영업경찰, 그 다음 위생경찰, 그 다음 산림경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 이렇게 네 가지만 썼습니다. 그 다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부 다 비경찰화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찰이 담당합니까? 아니면 시청, 구청, 군청이 담당합니까? 시청, 구청, 군청이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4번 요 놈은 제도상으로는 경찰이다, 경찰 아니다. 제도상으로는 경찰이 아니다 그랬지. 왜냐면은 이 제도상의 경찰은 몇 번을 말합니까? 형식적인 경찰이니까 1번, 2번, 3번까지가 제도상의 경찰이고 4번은 뭡니까? 제도상의 경찰은 아니고 그냥 이론적, 학문적으로 경찰이라고 부르는 거지 제도상의 경찰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저기 2번, 3번이요. 자, 2번, 3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을 통으로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보안경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보안경찰은 여기 있는 보안경찰과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저기 앞에 있는 보안경찰은 저희가 지난번에 총강을 할 때요. 제일 마지막 주에 수업했던 자, 정보경찰 다음에 보안경찰, 외사경찰 거기서 말하는 그 보안경찰입니다. 북한 관련 업무.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실무상의 보안경찰 또는 강론상의 보안경찰이라고 하는데 자, 어차피 이거 실무상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실무상의 보안경찰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보안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인 보안경찰이요. 강학상의 보안경찰이라고 하고 자, 강학상의 보안경찰은 무엇을 말하느냐? 2번, 3번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경찰 활동들을 통으로 묶어서 뭐라 부릅니까? 자, 이론적, 학문적 또는 강학상의 강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을 말하는 거거든. 자, 학문적인 의미의 보안경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안전이나 그 다음 풍속이나 또는 교통경찰 등이 2번, 3번 영역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 보안경찰과 이 보안경찰은 서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가 다르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상의 보안경찰이다 또는 강론상의 보안경찰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놈은 강학상의 보안경찰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형식적 의미경찰, 실질적 의미경찰은 칠판에 적혀있는 이 정도 내용만 숙지를 하시면은 내용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 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게 뭐냐? 자,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자, 거기서 포인트 두 군데요. 학문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에서 유래한다. 그 다음 2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모두를 포함한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2번, 3번은 경찰에 의한 명령강제, 4번은 뭡니까? 일반 행정기관에 의한 명령강제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2번, 3번, 4번 전부 다 뭐예요? 명령강제로 구성이 되죠. 비권력적 작용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모두를 포함한다. 땡이죠. 땡. 그 다음 3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 조직이죠. 조직,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서비스도 들어가고요. 네 번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나라마다 다 똑같다 아니면 나라마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토대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법, 독일법, 일본법, 프랑스법, 우리 대한민국법이 다 다르죠. 그럼 경찰 제도 조직도 어떻습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공안이라고 부르고 우린 경찰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경시청, 우린 경찰청인데 걔들은 또 경시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개념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제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의 근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별표 하나 치십시오. 이번에 별표. 자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고 지문이 조금 특이해서 별표거든.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제적 의미의 경찰은 개념 이해하고 나면 국어입니다. 국어. 말 뜻을 잘 파악을 하는 건데 자 이번 지문 한번 볼게요.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 기능은 자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 몇 번을 말합니까? 4번을 말하죠. 4번. 근데 뒤에 보시면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찰 개념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이거든. 지금 그 지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번은 뭐다? 1번, 2번, 3번이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문 O입니까? X입니까? X죠. X. 자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 기능은 일반 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거까지는 맞는데 뒤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의미한다?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1번, 2번, 3번을 말하거든. 2번 땡이고 자 그 다음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신 검문은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찰상 즉시 강제의 권력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실정법이 경찰행정기관의 그 권한을 맡긴 거라는 측면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자, 뭔 소리냐면은 불심 검문 있죠. 불심 검문 몇 번이다? 2번, 3번 영역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즉시 강제의 기본법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이 불심 검문 안에 뭐 명령 강제의 요소가 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뭐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학설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학설이 그런 거고. 그다음 불신 검문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찰이 합니까? 경찰이 하죠. 그래서 불신 검문도 경찰이 행하는 명령 강제의 일종이다라는 취지예요. 그럼 4번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활동으로서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범위는 각국의 현실이나 전통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기억.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자, 그림 요렇게 나온다 그랬죠. 하나가 다른 하나 잡아먹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억번 땡. 그 다음 니은번. 정보 경찰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죠. 그 다음 디귿.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그 다음 프랑스입니까? 독일입니까?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죠. 자,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 위치 구분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 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4번부터 뭐 뒤로 쭉 8번까지 뭐 특별한 지문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 있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5페이지로 오시면 제3절 경찰의 구분입니다. 자, 한 10분 정도 먼저 쉬십시오. 쉬셨다가 저희 경찰의 구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